만약 지옥 같은 삶의 끝에서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면 날 처참하게 짓밟고 벼랑 끝으로 밀어낸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까? 버려진 딸, 쓸모없는 장기말, 그게 과거의 한서진이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판은 내가 다시 짠다.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넌 내 손바닥 아니야. 선택해. 네가 쥐고 있는 그 회사냐? 아니면 이 녀석의 목숨이냐? 그만해. 제발 그만하라고. 피로 물든 복수. 그 잔혹한 대가. 모든 것을 빼앗고 모든 것을 되찾는 이 끝에는 과연 무엇이 남을까? 자, 이제 누가 진짜 주인인지 똑똑히 보여줄게. 그녀의 이름은 한서진이었다. 그녀의 인생은 웃음이 아니라 상처로 시작되었다. 피부 위에 남은 흉터뿐만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까지 파고든 상처들이었다. 어린 시절 그녀의 어머니는 심각한 산후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 이후 그녀는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에서 아버지와 새어머니 밑에서 살아났지만 그곳은 결코 집이 아니었다. 6살 생일 파티 날이었다. 이복 동생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화려하게 꾸며진 저택 안에서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혔다. 그녀는 단지 한쪽에 서서 케이크를 바라보고 있었다. 높은 케이크 위에 손을 뻗던 동생이 균형을 잃고 넘어졌고 케이크는 바닥에 쏟아졌다. 동생은 울음을 터뜨렸지만 다친 곳은 없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저 애 때문이야. 새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공간을 찢었다. 그녀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서진을 향해 독서를 퍼부었다. 재수없는 애야. 우리 집에 들어온 이후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그때 아버지 한도영이 다가왔다. 그는 잠시 상황을 바라보더니 망설임 없이 손을 들어 올렸다. 찰싹. 그녀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대로 계단 아래로 밀려 떨어졌다.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며 피가 흘러내렸다. 시야가 흐릿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드러났다. 가정주치의가 그녀의 몸을 확인하던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6살 아이의 몸에는 수십 개의 흉터가 있었다. 멍자국, 오래된 상처, 심지어 담뱃불에 데인 자국까지. 의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명백한 아동학대입니다.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집은 평범한 집이 아니었다. 새어머니의 친정은 재벌급 기업을 가진 가문이었다. 사건은 조용히 덮였다. 결국 결정된 것은 단 하나였다. 그녀를 치워버리는 것. 그녀는 서울을 떠났다. 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검은 세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던 그녀의 눈에는 우산 아래 서 있는 가족의 모습이 비쳤다.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아들을 감싸고 있었다. 그곳에는 그녀의 자리는 없었다. 단 한 번도. 그녀가 도착한 곳은 충청도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 그곳에는 그녀의 외할머니 박순자가 살고 있었다. 낡은 한옥, 좁은 골목, 그리고 흙냄새가 가득한 곳. 차에서 내린 그녀를 본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다. 조용히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 따뜻함은 그녀가 처음 느껴본 가족의 온기였다. 그 이후의 삶은 가난했지만 평온했다. 할머니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갔다. 서진은 말이 없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았다. 그녀는 늘 혼자였다.
마당 한쪽에 앉아 나무 막대기로 땅에 숫자를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사람과 달리. 어느 날 그녀의 인생이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다. 버려진 수학 참고서를 주운 것이다. 그 책은 고등학생 수준의 문제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전혀 어렵지 않았다. 오히려 아름다웠다. 그녀는 밤낮으로 문제를 풀었다. 그리고 그 재능은 곧 드러났다. 초등학교 담임교사였던 김지연은 그녀의 능력을 처음으로 알아본 사람이었다. 간단한 문제를 풀게 했을 때 그녀는 순식간에 답을 냈을 뿐 아니라 여러 풀이 방법까지 제시했다. 학교는 그녀에게 IQ 테스트를 실시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IQ 145. 천재 수준이었다. 그날 이후 마을의 시선은 달라졌다. 하지만 그녀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혼자였고 여전히 조용했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단 하나였다. 살아남는 것, 그리고 올라가는 것. 누구도 다시는 그녀를 짓밟지 못하는 곳까지. 그녀의 인생에서 유일한 빛이었던 외할머니는 오래 버티지 못했다. 한서진이 14살이 되던 해였다. 어느 날 시장에서 돌아온 할머니는 갑자기 쓰러졌다. 병원에서 나온 결과는 잔인했다. 폐암 말기. 오랜 세월 동안 먼지와 연기를 들이마시며 일해온 대가였다. 서진은 검사 결과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정말로 무너졌다. 병실안. 할머니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숨은 점점 짧아졌고 목소리는 희미해졌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다. 할머니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다. 서진아, 미안하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제 너 혼자 살아야 한다. 그 말에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오랜 시간 막혀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생존 그 자체가 되었다. 병원비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서진은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시작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폐지를 줍고 밤에는 공부를 했다. 잠은 사치였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돈은 모이지 않았고 할머니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다. 절망의 끝에 서 있던 어느 날, 병원 앞에 검은 외제차 한 대가 멈췄다. 차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내렸다. 고급스러운 코트, 정교한 메이크업, 그리고 흔들리는 눈동자. 그녀는 곧장 병실로 뛰어들어갔다. 엄마! 그 한마디에 공기가 멈췄다. 그 여자는 한유라였다. 서진의 이모. 오랫동안 가족과 연을 끊길 살아온 사람이었다. 유라는 병상 앞에 무릎을 꿇었다. 죄송해요. 이제야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무너져 있었다. 할머니는 마지막 힘을 끌어올려 유라의 얼굴을 만졌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날 서진의 세상은 완전히 끝났다. 그리고 동시에 다시 시작되었다. 장례식은 이전과 달랐다. 유라의 돈으로 마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치러졌다. 사람들은 태도를 바꿨다. 이전에는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서진은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눈물도, 분노도, 슬픔도. 그저 공허했다. 장례가 끝난 후
유라는 조용히 말했다. 나랑 가자. 서진은 고개를 들었다. 괜찮아, 다 잘. 서울로 가자. 너무 걱정하지 이제 너 혼자 둘 수 없어. 서진은 잠시 침묵했다. 이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붙잡을 이유도 돌아볼 이유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그녀는 모든 것을 버렸다. 낡아본 몇 벌, 수학책, 그리고 할머니의 사진 한 장. 차는 서울로 향했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달라졌다. 작은 집들이 사라지고 고층 건물들이 나타났다. 빛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더 차가워 보였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강남의 고급 주택단지였다. 높은 철문, 넓은 정원, 그리고 완벽하게 관리된 세계. 여기야. 문이 열렸다. 서진은 그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직감했다. 여기도 전쟁터라는 걸. 거실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구정현. 대기업 구성그룹의 회장. 유라의 남편이었다. 그는 신문을 넘기며 말했다. 데려왔군. 시선이 서진에게 향했다.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다.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된다. 그 말이 전부였다. 그리고 그때 계단 위에서 한 사람이 내려왔다. 비슷한 또래의 소년. 날카로운 눈매, 느슨한 태도, 그리고 노골적인 비웃음. 구재현. 이 집의 진짜 주인. 그는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이게 그 애야? 입꼬리가 올라갔다. 생각보다 더 별론데? 공기가 조용히 얼어붙었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에 재현의 표정이 잠깐 멈췄다. 처음이었다. 자신을 그렇게 보는 사람은.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의 인생이 얽히기 시작했다. 서울에서의 첫날은 조용하게 시작되었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한서진이 전학을 간 곳은 강남에서도 손꼽힌 입구였다. 이곳은 단순한 학교가 아니었다. 재벌, 정치인, 법조인, 대한민국 상위 1% 자녀들이 모이는 또 다른 사회였다. 첫 등교날 아침, 유라는 직접 그녀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었다. 여기서는 조심해야 해. 짧은 말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곳이 얼마나 잔인한 곳인지.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 시선이 쏠렸다. 낯선 얼굴, 그리고 어딘가 다른 분위기. 그녀는 교실의 문을 열었다. 순간 대화가 멈췄다. 담임교사가 말했다. 새로 전학 온 한서진이다. 짧은 소개, 그리고 끝.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다. 누군가 속삭였다. 시골에서 왔다던데? 입양이라며? 아니야, 걔 이모 집에 얹혀 사는 거래. 웃음이 터졌다. 작고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서진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리에 앉았다. 창가 맨 뒤,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자리. 수업이 시작되었지만 그녀는 이미 이해하고 있었다. 칠판에 적히는 모든 내용, 교사의 설명, 모든 것이 너무 느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앞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봤다. 구재현. 그는 수업을 듣고 있지 않았다. 의자에 기대어 앉은 채 무심한 표정으로 창밖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눈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다. 그날 점심시간 사건이 터졌다. 급식실. 서진은 혼자 밥을 받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일부러 어깨를 부딪혔다. 급식 진짜 쟁반이 맛있다. 기울었다. 맞아. 특히 이 떡볶이. 국이 쏟아졌다. 아, 미안. 비웃음이 섞인 예. 목소리였다.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앞에는 교내 상위권 그룹, 소위 라인이라 불리는 무리가 서 있었다. 그중 한 명이 말했다. 이런 건 좀 조심해야지. 다른 애가 웃으며 덧붙였다. 여긴 너네 동네 아니거든.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바닥에 떨어진 국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일부러 그런 거지. 순간 공기가 멈췄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모두 들었다. 뭐? 서진은 눈을 들었다. 실수 아닌 거 알잖아. 그 한마디에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때였다. 그만해. 무슨 일이야? 낮고 귀찮은 듯한 목소리. 모두의 시선이 돌아갔다. 구재현이었다. 그는 의자에 앉은 채 턱을 괴고 있었다. 눈은 반쯤 감긴 상태였다. 따라와. 시끄러워. 짧은 말. 하지만 그걸로 끝이었다. 그 무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이 학교에서 선을 정하는 사람이었다. 서진은 처음으로 그를 제대로 바라봤다. 그리고 알았다. 이 사람, 위험하다. 그날 이후 재현은 그녀를 신경 쓰기 시작했다. 수업 시간, 시험, 문제풀이. 그녀는 모든 걸 완벽하게 해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어느 날 재현이 말을 걸었다. 너. 서진이 고개를 들었다. 문제 풀 때 일부러 틀리는 거지? 정확했다. 서진은 잠시 멈췄다. 그리고 말했다. 피면 피곤해져. 재현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재밌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쪽으로 걸어왔다. 거래하자. 서진의 눈이 살짝 좁혀졌다. 넌 나 공부 도와. 왜 이렇게 난 깬적했어? 너 건드리는 놈들이 다 막아준다. 내가 궁금해? 간단했다. 하지만 완벽한 제안이었다. 서진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좋아. 그 순간 관계가 시작됐다. 이건 단순한 동맹이 아니었다. 전쟁을 위한 준비였다. 이 제안은 그리고 거절할 서진은 수 알고 없을 것 있었다.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기회니까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그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시작되었다. 하지만 한 번 시작된 이상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중간고사 날이었다. 교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곳 학생들에게 시험은 단순한 성적이 아니었다. 서열이었다. 시험지가 배부되었다. 서진은 문제를 내려다봤다. 익숙했다. 너무나도. 그녀의 눈이 천천히 움직였다. 한 문제, 두 문제. 막힘이 없었다. 펜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만이 조용히 이어졌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단 한 문제도 틀리지 않았다. 시험이 끝난 후 결과는 빠르게 퍼졌다. 전교 1등. 그 이름은 한서진. 순간 학교 전체가 뒤집혔다. 말도 안 돼. 쟤 뭐야? 원래 공부 잘했어?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하지만 가장 큰 반응을 보인 건 그 라인이었다. 급식실. 그녀는 다시 혼자 앉아 있었다. 그때 누군가가 의자를 세게 끌어당기며 앉았다. 너 일부러 숨기고 있었지? 서진은 고개를 들었다.
뭘? 상대의 얼굴이 굳었다. 너 왜 대답 안 해? 장난하지 마. 다 봤는데 솔직히 너 같은 말하는 애가 거니까. 갑자기 1등? 여기가 네 서진은 집에 잠시 맞는다고 그를 생각해?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하고 말했다. 있는데 첨다봐. 실력이 있으면 1등 하는 어떻게 거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 한마디 정말 봤을 수가 없어. 완전히 선을 넘었다. 야, 너... 그 순간 그만해라. 끝입니다. 또다시 그 다시는 목소리였다. 찾아오지 마세요. 구재현. 이제 이번에는 서 서진이 있는 너무 상태였다. 준비됐어.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느리게 걸어왔다. 언제까지 같은 짓 할 거야?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상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재현은 서진을 힐끗 봤다. 밥이나 먹어. 그리고 자리에 앉았다. 그날 이후 학교의 판이 바뀌었다. 서진을 건드리는 사람은 사라졌다. 아니, 정확히는 건드릴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다. 재현은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재영, 그녀를 보고 있었다. 수업 시간, 복도, 운동장. 그의 시선은 항상 그녀를 향해 있었다. 어느 날 옥상. 서진은 혼자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재현이었다. 여기 있네? 그는 아무렇지 않게 옆에 앉았다. 너. 서진이 고개를 돌렸다. 왜 그렇게 사냐? 이상한 질문이었다. 숨기고, 참고, 조용히 있고. 서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살아야 하니까. 짧은 대답. 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게 담겨 있었다. 재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처음이었다.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는 건. 재밌는 애. 그는 웃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그날 밤, 서진은 방 안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문제집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다른 곳에 있었다. 천장, 그리고 과거. 아버지 한도영,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굳었다. 이번엔 그녀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내가 먼저 간다. 며칠 후 서울 강남 구성그룹 본사 건물. 서진은 그 앞에 서 있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재현이 옆에 있었다. 여긴 왜 온 거야? 그의 질문에 서진은 짧게 말했다. 확인할 게 있어서. 그리고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제 그녀의 싸움이 시작된다. 건물 안은 조용했다. 지나가는 직원들은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고 발걸음 하나까지 조심스러웠다. 그 중심, 구성그룹 본사. 서진은 로비 한가운데 서 있었다.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여긴 생각보다 조용하네? 재현이 낮게 말했다. 조용한 데일수록 더 위험해. 서진의 대답은 짧았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위를 향하고 있었다. 최상층. 그곳에 있는 사람. 한도영.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아직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작의 조용하네요. 원인.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최상층. 말은 끝났습니다. 공기는 확연히 더 이상 할 달랐다. 말은 없습니다. 차갑고 무거웠다. 비서가 다가왔다. 누구십니까? 서진은 아무 말 없이 명함을 내밀었다. 비서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들어오십시오. 문이 열렸다. 넓은 집무실. 유리창 너머로 서울 전경이 내려다 보였다. 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한도영. 그는 돌합생보다 빨리 왔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서진은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오랜만이에요. 짧은 인사. 하지만 그 안에는 감정이 없었다. 그가 천천히 돌아섰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정적. 그리고 완전히 똑같은 눈빛. 차갑고 계산적인. 많이 컸네. 그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근데 아직도 그런 눈이네. 서진은 웃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대로네요. 그 한마디. 공기가 바뀌었다. 재현은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두 사람을 오가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가족이 아니었다. 전쟁이었다. 한도영이 천천히 걸어왔다. 그래서 여긴 왜 왔지? 서진의 눈이 더욱 깊어졌다. 확인하러요. 뭘? 그녀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말했다. 제가 맞는지. 정적. 그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처음이었다. 재밌네. 그는 웃었다. 피는 못 속이네. 그 순간 서진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브레이크. 짧은 단어였다. 하지만 공기가 얼어붙었다. 한도영의 표정이 멈췄다. 그리고 서진의 눈이 완전히 가라앉았다. 보험. 재현의 눈이 커졌다. 이제 이해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한도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언제부터 알았지?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이제야.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게임이 바뀌었다. 그래.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누가 더 빨리 죽는지 해볼까? 재현의 표정이 굳었다. 하지만 서진은 웃었다. 아니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이번엔 제가 먼저 망가뜨릴 거예요. 정적. 완벽한 긴장. 그녀는 돌아섰다. 그리고 걸어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한도영의 표정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번 재밌어졌네. 실수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의 눈이 빛났다. 계약은 이미 확보했습니다. 완전히 미쳐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 재현이 서진을 바라봤다. 너 뭐야? 서진은 창을 보며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의 눈에 도시가 비쳤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었다. 구성그룹 본사, 아침. 하지만 분위기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다. 회의실 안. 이사들이 모여 있었다. 누군가는 초조했고 누군가는 계산하고 있었다.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짧은 한마디. 공기가 얼어붙었다. 대형 스크린에 숫자가 떴다. 빨간색. 끝없이 떨어지는 그래프. 어제 대비 8% 하락입니다. 이게 새어나가면 안 됩니다. 웅성거림. 이건 단순한 변동이 아니었다. 비자금을 찾으면 의도된 공격. 끝장이에요. 누가 움직인 거지? 한 이사가 낮게 말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서진이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걸어 들어왔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다. 늦었습니다. 너무 차분했다. 몇몇 이사의 시선이 바뀌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설명해 보세요. 누군가 말했다.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서진은 천천히 화면을 바라봤다. 그리고 설명? 살짝 웃었다. 이건 시작인데요. 정적. 그녀가 리모컨을 눌렀다. 화면이 바뀌었다. 바른 그래프. 해외 투자 흐름.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돈이 빠지고 있었다. 대량으로. 이거 누가 다 빼간 거야? 서진이 고개를 기울였다. 왜요? 익숙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망했어. 그 순간 한도영의 눈이 변했다. 그는 알아봤다. 모든 게 없어져. 이 방식. 자신이 쓰던 방식이었다. 너... 그가 낮게 말했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바라봤다. 이거 네가 했냐? 짧은 질문. 서진은 천천히 말했다. 증명해 보세요. 이게 최선입니까? 회의실이 터질 듯 조용해졌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재현이 뒤에서 서 보고 있었다. 하세요. 그리고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시스템을 먹고 있어. 한도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건 장난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지금 당장 멈춰. 서진은 웃었다. 왜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녀가 다시 버튼을 눌렀다. 이번엔 계열사 목록 하나씩 빨간색으로 변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인 겁니까? 유동성, 이 모든 걸 차입, 똑바로 들어. 담보, 내 명령이 완벽하게 조여지고 있었다. 이건 회사 죽이는 거야. 누군가 속삭였다. 서진의 눈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아니요, 살리는 거예요. 그녀의 시선이 한도영에게 꽂혔다. 당신을 빼고. 어떻게 이런 일을? 정적. 한도영의 손이 떨렸다. 보고해야 합니다. 그는 처음으로 밀리고 있었다. 그 순간 회장님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가 웃었다. 인정하세요. 천천히. 그래. 여기까지 온 거 인정한다. 그의 눈이 완전히 변했다. 근데 너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가 손가락을 튕겼다. 문이 열렸다. 누군가 들어왔다. 서진의 눈이 멈췄다. 오랜만이네. 낯익은 얼굴. 전생에서 자신을 배신했던 사람. 이상민. 재현의 표정이 굳었다. 왜 저 사람이 여기 있어? 한도영이 웃었다. 게임은 공정해야지. 나도 말은 있어야지. 이상민이 서진을 바라봤다. 그리고 웃었다. 이번에도 널 버릴까? 순간 과거가 겹쳤다. 추락, 배신, 죽음. 하지만 서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게임은 끝났어. 늦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이번엔 제가 먼저 버릴 거라서. 그 순간 모든 판이 뒤집히기 시작했다. 회의실. 공기가 완전히 멈춰 있었다. 이상민. 그의 등장으로 과거가 다시 살아났다. 재현이 낮게 중얼거렸다. 저 사람 위험해. 하지만 서진은 미동도 없었다.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올라갔다. 그리고 마주쳤다. 이상민과. 오랜만이다. 그가 웃었다. 상황이 안 좋아지고 살아 있었네. 예상 범위에서 벗어났다. 서진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시지점으로. 당신도요. 짧은 대화. 하지만 피냄새가 났다. 한도영이 의자에 기대며 말했다. 자, 재밌는 그림이네. 배신자랑 피해자. 서진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누가요? 정적. 이상민이 웃음을 멈췄다. 그 순간 서진이 말했다.
이번엔 역할 바뀌었잖아요. 회의실이 싸늘해졌다. 이상민의 눈이 가늘어졌다. 무슨 말이야? 서진은 천천히 걸었다. 그를 향해. 당신, 지금 누굴 믿고 여기 서 있는 거예요? 한도영의 눈이 움직였다. 이상민이 피식 웃었다. 당연한 거 아니야? 돈. 서진이 멈췄다. 그리고 웃었다. 그 돈 이미 제 거인데요. 정적. 뭐? 서진이 리모컨을 눌렀다. 화면이 바뀌었다. 계좌, 숫자, 그리고 이름. 이상민. 이건 그의 표정이 굳었다. 당신 명의로 되어 있는 해외 계좌. 3개. 아니, 지금은 2개겠네요. 재현의 눈이 커졌다. 설마.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는 이미 비웠어요. 이상민의 손이 떨렸다. 너 언제? 당신이 다시 돌아올 거 알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했어요. 그녀의 눈이 완전히 차가워졌다. 이번엔 당하지 않으려고. 한도영이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표정이 변했다. 완전히. 이게 당신의 끝이야. 이상민. 짧은 자비는 호출. 없어. 설명해봐. 이상민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서진이 한마디 던졌다. 아버지, 네 사람 잘못 쓰셨어요. 가장 고퍼스럽게 만들어둘게. 공기가 이게 갈라졌다. 마스터의 경고야. 이상민이 이를 악물었다. 너 이걸로 끝날 것 같아? 서진이 바로 대답했다. 네가 날 속여? 아니요. 당냐 붕어. 그래서 더 준비했죠. 또 한 번 버튼. 이번엔 여러분께 녹음 드리는 파일. 마지막 경고입니다. 재생합니다. 다음번에는 이런 목소리가 일이 흘러나왔다. 없을 겁니다. 사고는 자연스럽게 처리됩니다. 보험금은, 상속 구조는. 한도영의 목소리였다. 회의실이 폭발 직전이었다. 이사들 시선이 바뀌었다. 완전히. 이건 범죄야. 잠깐만. 한도영의 눈이 서진을 방금 찔렀다. 내 목소리가 들렸어. 너. 서진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누가 버려지는지 보죠. 정적. 완벽한 역전. 이상민은 무너졌고 한도영은 처음으로 궁지에 몰렸다. 그 순간 재현이 서진을 바라봤다. 무섭다 너.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봤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아직 멀었어. 밤. 도시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재현은 혼자였다. 지하 주차장. 차 문을 열려던 순간. 재현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그가 돌아섰다. 늦었다. 둔탁한 소리. 시야가 흔들렸다. 그리고 어둠. 다음 순간. 어딘가에 묶여 있었다. 차가운 바닥. 숨이 거칠어졌다. 여기 어디야? 불이 켜졌다. 그리고 그가 보였다. 한도영. 깨어났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하지만 완전히 미쳐 있었다. 재밌지? 네가 끼어든 순간부터 이건 전쟁이었어. 재현이 이를 악물었다. 서진은. 내 못된 것을 빼. 그 순간 한도영이 웃었다. 기대해도 좋아. 걱정돼?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곧 오겠지. 다른 곳. 서진.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 잠시 망설임. 그리고 받았다. 데려가고 싶으면 와.
짧은 한마디. 위치가 전송됐다. 서진의 눈이 완전히 식었다. 미쳤네. 그녀는 바로 움직였다. 폐공장. 문이 열렸다. 서진이 들어왔다. 안쪽. 재현이 묶여 있었다. 피가 묻어 있었다. 늦었네. 한도영이 웃었다. 서진의 눈이 흔들렸다. 처음으로. 풀어.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조건이 있지? 그가 천천히 다가왔다. 모든 걸 내려놔. 지금까지 한 거. 다. 정적. 서진의 손이 떨렸다. 아주 미세하게. 싫으면 그가 고개를 기울였다. 얘 죽어. 재현이 말했다. 하지 마. 서진이 눈을 감았다. 과거, 추락, 죽음, 배신, 그리고 지금. 눈을 떴다. 완전히 달라진 눈. 조건 바꿔요. 한도영이 Do 멈췄다. not test my patience. 뭐? This is 서진이 the 한 last 걸음 chance. 다가왔다. 나랑 거래하자. 정적. 당신이 원하는 거 내가 줄게. 대신 내가 제시할 조건은 간단해. 그녀의 눈이 빛났다. 너 평생 나한테서 벗어나. 살아남아. 그 순간 한도영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알았다. 이건 함정이다. 하지만 웃었다. 좋아. 그 순간 서진이 움직였다. 번개처럼. 숨겨둔 칼. 줄을 끊었다. 재현이 몸을 굴렸다. 총성. 이 벽이 계약은 터졌다. 저희 조건대로 진행됩니다. 혼란. 더 이상의 양보는 서진이 외쳤다. 없습니다. 지금! 문이 열렸다.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경호팀. 한도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자식. 그는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사라졌다. 정적. 재현이 바닥에 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서진이 다가왔다. 괜찮아? 재현이 웃었다. 모두 이제 묻냐? 집중. 잠시 침묵. 그가 말했다. 너 미쳤다 진짜. 왼쪽 확인.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손을 꽉 쥐었다. 끝낼 거야. 그녀의 눈이 완전히 어두워졌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조용하게. 하지만 무겁게. 서진은 창가에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재현은 병원에 있었다. 목숨은 건졌지만 상처는 깊었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이건 시작이 아니야. 이미 늦었어. 그 순간 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 받았다. 살고 싶으면 그 목소리. 한도영. 혼자 와. 위치가 전송됐다. 이번엔 망설임이 없었다. 밤. 항구. 컨테이너 사이. 바람이 거칠게 불었다. 서진이 걸어왔다. 혼자. 왔네? 어둠 속에서 그가 나타났다. 한도영. 혼자 왔네?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하지만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서진이 말했다. 끝내러 왔어요. 우리 이제 그는 끝이야. 웃었다. 다신 보지 마. 그래? 나도야. 그 순간 뒤에서 소리가 났다. 서진의 눈이 흔들렸다. 재현이었다. 묶인 채로 끌려 나왔다. 피가 묻어 있었다. 왜 또...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보험이지. 한도영이 말했다. 넌 항상 누굴 위해 움직이니까. 정적. 서진이 눈을 감았다. 이제 그만해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 이미 끝났어요. 바보 같으니. 네가 한도영의 눈이 번쩍였다. 나의 진짜 계획은 이미 끝? 시작했지. 그가 웃었다. 미친 듯이. 끝은 네가 정하는 게 아니야. 그 순간 총이 들려졌다. 재현의 머리를 향했다. 제발 그만해. 선택해. 회사냐? 얘냐? 공기가 멈췄다. 서진의 눈이 흔들렸다. 처음으로. 과거. 그녀는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다. 이번엔 놔줘. 당장 결정해.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망설이면 둘 다 줄게. 재현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마.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려졌다. 서진아. 그가 웃었다. 이번엔 이겨. 그 순간 총성이 울렸다. 정적. 제발이야. 서진의 눈이 커졌다. 제가 재현의 다 몸이 잘못했어요. 무너졌다. 떠나지 마세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피, 바닥, 손, 떨림. 아. 그녀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다. 천천히 무너졌다. 한도영이 웃고 있었다. 이게 전쟁이야. 그 순간 서진이 고개를 들었다. 눈 완전히 변해 있었다. 끝났어. 그녀가 말했다. 이제 진짜로. 그녀가 손을 들었다. 신호. 사방에서 움직임. 경찰, 특수팀. 한도영의 얼굴이 굳었다. 너. 서진이 말했다. 이미 끝났다고 했잖아요. 그는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늦어떴다. 그가 붙잡혔다. 완전히. 정적. 서진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재현에게 있었다. 일어나. 대답이 없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일어나라고. 눈물이 떨어졌다. 처음이었다. 완전히 무너진 건. 비가 그쳤다. 하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병원. 서진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침대 위. 재현. 산소호흡기. 느린 심박. 의사가 말했다. 살 가능성 낮습니다. 정적. 서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보고 있었다. 또 못 지키는 거야? 그녀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눈물은 멈춰 있었다. 이미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 며칠 후 구성그룹, 이사회. 모든 시선이 한 곳에 집중됐다. 서진. 그녀가 앉아 있었다. 회장석. 완전히 달라진 모습. 차갑고 흔들림 없고 완벽한. 안건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다. 이사들이 고개를 숙였다. 이제 그녀가 위였다. 한도영. 구속. 뉴스가 흘러나왔다. 구성그룹 전 부회장. 살인 미수 및 횡령 혐의. 완전히 끝났다. 하지만 서진의 눈은 비어 있었다. 밤. 병원. 그녀는 다시 그 자리에 있었다. 재현. 아직 깨어나지 않았다.
특검이 오늘 새변 이겼는데 김 회장을 뇌물수수 혐의 그녀가 낮게 말했다. 김 회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 왜 이런 거야? 정적. 그 순간 아주 미세하게 손가락 움직였다. 서진의 눈이 흔들렸다. 재현아. 모니터가 반응했다. 심박이 조금 올라갔다. 그녀의 숨이 멈췄다. 너무 힘들어. 천천히. 왜 나에게 재현의 이런 눈이 일이 생겼을까? 열렸다. 이제는 시끄럽네. 정말 모르겠어요. 아주 작은 목소리.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살아있잖아. 재현이 웃었다. 졌냐? 서진이 고개를 저었다. 이겼어. 그가 눈을 감으며 말했다. 그럼 됐네. 정적.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끝이 아니었다. 몇 달 후, 정원, 햇살, 바람, 그리고 웃음. 서진이 앉아 있었다. 그 옆에 재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살아 있었다. 이제 뭐 할 거야? 그가 물었다. 서진이 하늘을 봤다.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웃었다. 살아야지. 짧은 대답. 하지만 이번엔 진짜였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이번 생 지켜냈다. 모든 걸. 그리고 처음으로 편안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삶은 이제 시작되고 있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 나도 그래. 사랑해.